지난 금요일에도 이 뉴욕 증시가 종전 협상 기대감에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갔죠. 다만 주말 사이에 이란이 하루 만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다 이렇게 번복하게 되면서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 다행히 유가와 선물 시장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영향이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시장 나름대로 네.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우선은 이 2차 협상 뉴스가 좀 나오자마자 외인들이 다시 한번 좀 코스피 들어와 줬잖아요. 네. 뭐 금요일엔 잠깐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이 그래도 계속해서 선방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지난주도 이제 이 시간에서 시작할 때는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있어서 네. 안 좋지 않을까도 했었지만 결국 2주 연속으로 상당히 큰 상승세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코스닥이 한 주간 7% 상승함에 따라서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뭐 시장 상승은 아무래도 이란과 미국의 어떤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좀 증시에 좀 확산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직전 회담에서 큰 성과 없이 끝냈지만 그래도 양국이 모여서 직접 만났다는 점, 여기 또 장시간 또 이게 회담을 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었고요. 또 이란 측에서도 향후 뭐 5년 동안이긴 하지만 핵 활동을 뭐 중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안건도 좀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협상의 어떤 의지가 좀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주 중반에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뭐 열흘간이지만 휴전에 좀 전격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는 여기 상당히 좀 크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환율이 지금 보시면 2주 연속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국제 유가가 뭐 WTI가 지금 8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전쟁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역시도 지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것도 증시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나스닥은 지금 아시다시피 34년 만에 처음으로 최장 기록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사실 반도체 업종을 필두로 해서 종중 개대함이 커지면서 상당히 여러 업종으로의 어떤 순환매가 나타났는데 네. 건설 업종이 이제 추가 상승에 성공한 거가 있고요. 또 전력기기, 로봇 업종 이 상승하면서 업종의 순환매는 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업종을 좀 살펴보니까 전 업종이 지난주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도 6% 이상 상승한 업종이 의료정밀, 전기전자, 그다음에 기계 업종이 있었는데 특히 이 전기전자 업종은 제가 이 시계열을 한 주 더 앞당겨서 봤더니 2주 동안 무려 업종이 19.9% 오르는 그런 놀라운 업종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이제 수급 상황은 이제 다시 매도세로 전환된 면이 좀 있는데요. 코스피가 이제 5,300억 원, 코스닥은 2,400억 정도 순매도가 나타났고, 종목으로는 이제 순매도 상위에는 이제 삼성전자, LS 일렉트로닉, SK 하이닉스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이라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순매수 종목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 대한전선이 있었는데 2차 전지 쪽으로도 최근에 매기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수 전체로 좀 봤었을 때 코스피가 이제 6,100선을 돌파했잖아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는 좀 벗어났다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 코스피가 3월부터 이제 5,100을 하단으로 그다음에 5,900을 상단으로 해서 박스권이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네. 지난주에 이것을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돌파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박스권 상단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이제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흐름인지는 아직은 좀 판단을 좀 먼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최소한의 박스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매크로를 본다면 오히려 우상향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나라고 확률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내에서 보시면 삼성전자를 앞세워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 고환율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업종들의 어떤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대기하고 있고요, 발표를. 네. 또 증시 화랑과 또 예대 마진의 확대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
수혜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 이제 금융주들이 또 실적 발표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실적을 바탕으로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동 관련한 재료가 사실 아직도 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좀 미치고는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했을 때 이후에도 초반에는 상당히 뭐 유가라든지 어떤 전쟁 상황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던 증시가 그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내성을 갖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이러한 점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이제 악재로 지수가 밀렸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중동 리스크에 대한 면역력이 좀 강화되는 모습은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2주 전부터 시장 분위기는 중동 관련 재료보다는 1분기 실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전략적 대응이 수익률 확보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단기 투자 전략으로는 일단 지수 추가 상승보다는 개별주 매매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매매 종목 선정은 일단 1분기 실적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시고 네. 실적 호전 예상 종목을 실적 발표 이전에 좀 미리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실 테마가 요즘 상당히 좀 크게 뭐 상승률이 좋은 테마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종목은 사실 저는 길게 가지고 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 다음날 뭐 10몇 %가 네. 빠지는 뭐 이런 변동성이 엄청 큰 지금 테마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일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좀 확정짓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스피가 덩치를 키우기 전에 한 2년 전 정도쯤에 이런 네. 테마 장세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았었죠. 네. 그게 요새 다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3일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 네. 발표 이번 주에 앞두고 있잖아요. 뭐 주 후반에 약간 좀 흔들림이 있어도 결국에 이걸 가지고 좀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선반영된 이슈는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선반영이 일부 좀 된 건 확실하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너무 이제 확실히 좀 더 좋은 실적을 예상한 그런 투자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위한 지금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는 이제 보통 3개월 평균치 추정치의 중간값을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34조 9천억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한 이후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영업이익 기준으로 40조 4천억 원까지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평균적으로 본다면 거의 한 40조 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주가는 이미 지금 지점 고점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단기 이벤트가 약간 좀 지난 소멸된 이벤트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3일 실제 영업이익이 한 40조 원 수준으로 발표될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재료 노출에 따른 단기적 주가 약세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약세일지라도 이제 발표된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좀 급격히 상향 조정되는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단기 조정 이후에 더 높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해 봐도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실적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한 4.7배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은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서 실적이 이제 발표된 이후에 좀 더 단기 조정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실적 추정치는 높아질 것이고 주가는 조금 더 조정이라면 결국 PR 배수가 4배 초반 수준으로도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 매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저희가 이제 똑같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작년 대비 이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서 올해 이익 성장률이 얼마냐를 좀 많이 보는데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성은 작년에는 하이닉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별로 안 좋았죠. 근데 똑같은 두 대형 반도체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정말 더 좋아 보이고 SK하이닉스는 성장률이 좀 낮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는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중을 뭐 같게 갖고 오신 분이라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비중을 좀 더 높게 그러니까 밸런싱을 좀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팔고 오히려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좋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요일까지는 전체 시장과 그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시는 다음에 비중을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보이냐를 결정하기 좋다고 보고 있고 주 초반의 신규 매수는 어떤 시장의 흐름에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서 SK하이닉스가 좀 예상보다 많이 좀 더 하락했을 경우에만 신규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 초반에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만 신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굉장히 핵심적인 전략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이제 2차 전지 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새 또 2차 전지가 5일선 타고 좀 무난하게 잘 가주더라고요. 이 현재 현황이랑 뭐 전망,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사실 2차 전지 올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와는 달리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셀업체 위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올해는 셀업체보다는 이제 소재업체 위주로 강세가 진행인데 근데 이제 4월 달부터 또 다시 이 소재 내에서도 또 차별화가 진행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4월 이후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삼성 SDI가 지금 25.7% 상승인데 반해서 LG 에너지솔루션은 6.1% 상승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월등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소재주 내에서도 LNF는 28.7% 4월 이후에 상승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9.3% 상승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같은 양극재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참고로 4월에 코스피가 제가 살펴보니까 22.6%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11.2%가 상승했으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은 일부는 시장보다 좋은 수익률을 또 일부는 시장보다 나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차 전지 그 업종에 전반적으로 주는 재료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가장 큰 긍정적인 재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ESS라고 그러죠.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실 미국 내에서 지금 전기차의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이런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리튬 가격이 올해 이미 40% 정도 추가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많이 올랐네요. 네,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뭐 17만 위안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저점 대비 한 3배 가까이 상승한 그 수준입니다.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런 수혜를 본다 그러면 소재 기업들이 인상된 어떤 제품 가격으로 매출이 발생되는데 리튬은 좀 저렴할 때 구입하는 것을 사용하고 제품은 높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차에 따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이 현재와 같은 구간이고 이것이 또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의 어떤 근본 원인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 시장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올해 이제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지금 현재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면 결국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만일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전기차 정책이 상당히 업황에 긍정적으로 조금 더 흘러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현재 2차 전지 업종의 어떤 센티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확대로 인해서 장기간 전력을 공부할 수 있는 하이니켈이나 전고체 배터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 종목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도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올해 사실 시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양매도로 지금 시장을 대응했다면 외국인은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는
매수로 대응한 종목이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일단 2차 전지 업종은 악재가 좀 많이 반영된 그런 상황에서 네. 실적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라도 지금 실적 성장 가시성 높은 종목 위주로 꾸준히 좀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2차 전지 내에서의 좀 주요 관심 종목 어떤 걸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요새는 또 이제 로봇 때문에 전고체들이 좀 테마적으로 네. 먼저 엮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성 SDI 올해 주가가 무려 89.6% 상승해서 13.4% 상승에 그친 LG 에너지솔루션보다 월등한 지금 주가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사실 주가 상승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가치도 뭐 어느 정도 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LFP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같이 다른 업체 대비 좀 특화된 분야에서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4분기 정도쯤에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이제 파일럿 라인을 통해서 샘플 제작 및 또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이 좀 커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LNF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LNF 사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흑자 전환 한 586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최근 발간된 리포트에서는 최대 뭐 934억 원까지도 지금 전망하는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리티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영업이익 증가가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는데 실제로는 뭐 1,000억도 넘을 수 있다는 뭐 이런 걸로 뭐 제시하는 증거가 있을 정도로 강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내년에 로보테시와 옵티머스의 N95 양국제 공급을 하게 될 건데 여기에 LNF도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내 주요 관심 종목들 전고체 위주로 좀 자세하게 꼽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김영자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